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이로신 대사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적혀 있는 제 영상에 대한 간단한 설명 읽어보시고 지금 바로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저희가 알라닌이 페닐알라닌이 될 수 있고 페닐알라닌이 타이로신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페닐알라닌이 타이로신이 되기 위해서는 페닐알라닌 하이드록실레이즈라는 효소 친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코팩터로 BH4 테트라하이드로바이옵테린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얘가 페닐알라닌을 타이로신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BH2로 바뀐다고 했었고, 이 BH2가 다시 BH4로 변하기 위해서는 NADH 한 분자가 필요하고, 한 분자가 아니라 두 분자가 필요하고, NADH 수소를 BH2에다가 붙여주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 과정을 촉매하는 효소는 다이하이드로테리딘 리덕테이즈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페닐알라닌 하이드록실레이즈가 고장이 나거나 다이하이드로테리딘 리덕테이즈가 고장이 나서 BH4가 줄어들게 되면은 PKU가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번 시간에 했었죠.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이야기들을 해볼게요. 다음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타이로신이 그러면 어떻게 몸에서 대사되거나 변할 수 있는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타이로신이라는 이 친구는 도파가 됐다가 도파민이 되고 노르에피네프린이 되고 에피네프린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뇌에 있는 되게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들이 타이로신으로부터 유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볼 거예요. 타이로신이 도파가 되는 과정을 한번 자세히 봐볼게요. 타이로신이 도파가 되는 과정에서는 이 과정을 촉매하는 효소가 타이로신 하이드록실레이즈예요. 뭔 말이겠어요? 그냥 하이드록실기 갖다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페닐알라닌을 타이로신으로 만들 때 필요했던 그 코팩터인 BH4가 똑같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BH2를 다시 BH4로 바꿔주는 때 필요한 효소인 다이하이드로테리딘 리덕테이즈, 얘가 부족하면 타이로신만 부족해지는 게 아니라 도파 뒤에 있는 여기 모든 신경장들 물질된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이 다 부족해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타이로신이 도파가 되는 과정에서는 페닐알라닌이 타이로신이 됐던 거와 같이 그냥
하이드록실기 하나를 더 붙인다. 그리고 그걸 촉매하는 효소는 타이로신 하이드록실레이스다 하는 거고, 요즘 거의 쓰이지 않는 약 중에 이 과정을 억제하는 약물이 있는데 메타일로신이란 친구예요. 그러니까 안티 하이퍼텐시브로 쓰였는데, 그러니까 고혈압에 쓰였다는 건데 지금은 거의 안 쓰입니다. 거의. 이제 두 번째 과정은 도파가 도파민이 되는 과정이겠죠. 이 과정에 작용하는 효소 이름은 도파 디칼복실레이스. 간단하죠. 그냥 카복실계를 떼겠다는 거예요. 카복실계를 떼겠다는 거.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어떤 게 코팩터로 작용하냐? 바이타민 B6가 이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과정을 방해하는 약물이 있는데, 방해하는 애가 뭘까요? 방해하는 약물이 칼비도파라는 친구죠. 저번 수업 때 간단히 언급했었는데, 이 칼비도파라는 애는 BBB 통과 불가라고 했어요. BBB를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몸에 있는 도파민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약물이 파킨슨병에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다이하이드로테이딘 리덕테이스, 얘가 부족한 경우에도 칼비도파가 쓸 수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파킨슨병의 경우도 그렇고, 여기 다이하이드로테이딘 리덕테이스 부족인 경우에도 그렇고, CNS에서의 도파민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CNS에서의 도파민을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하는 치료 방법이 리브 도파, 그러니까 L도파랑 칼비 도파를 같이 주는 거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L도파라는 애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도파랑 동일한 애예요. 동일한 애. 그러니까 L도파를 몸에다가 넣어주면 L도파가 도파민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CNS에서의 도파민을 높이고 싶은 거지 몸에서의 도파민을 높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몸에서의 도파민이 늘어나면 이걸로 인한 약간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에서 L도파가 도파민으로 바뀌는 거를 막아주는 게 칼비도파인 거죠. 그러니까 칼비도파 덕분에 L도파가 몸이 아니라 뇌로 가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L도파랑 칼비도파를 같이 씀으로써 우리 L도파 친구가 CNS로 가가지고
몸에서 도파민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CNS로 가가지고 도파민으로 바뀔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과정, 도파민이 노르에피네프린으로 바뀌는 과정을 하기 전에 뭐 잠깐만 더 언급을 하자면, 아까 제가 빠먹고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도파가 도파민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비타민 B6가 같이 작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파킨슨병 환자에서는 바이타민 B6를 많이 먹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바이타민 B6를 개 많이 먹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몸에 있는 도파가 도파민으로 많이 바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뇌로 가서 도파민이 돼줘야 되는 L도파가 몸에서 쓰여버리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는 바이타민 B6를 많이 먹지 말자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도파민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되는 과정에서는 어떤 게 변하냐, 여기서도 또 OH기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의 효소 이름은 도파민 베타 하이드록실레이스예요. 그리고 여기 작용하는 코팩터는 바이타민 C예요. C. 우리 비타민 C 어디에 중요해요? 비타민 C가 콜라겐 합성에 중요하잖아요. 콜라겐 합성에 비타민 C가 어떻게 관여하는 거예요? 프롤린이랑 라이신 레시듀에 OH기를 갖다가 붙이면서 콜라겐 애들끼리 크로스링킹이 잘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콜라겐 합성에서도 바이타민 C는 OH 갖다 붙이는 데 쓰이는 거예요. 여기서도 도파민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되는데 OH기 갖다가 붙이는 데 쓰이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되는 과정에서는 그냥 OH기가 붙는 거고, 그거를 도와주는 효소는 도파민 베타 하이드록실레이즈랑 코팩터는 바이타민 C다. 그러면 노르에피네프린이 에피네프린이 되는 과정에서는 뭐가 바뀌는 거냐? 메틸기가 붙는 거예요. 메틸기가 뭐예요? 그냥 CH3 갖다가 붙인다는 거겠죠? 그래서 얘 이름은 뭐냐? 이 과정을 촉매하는 효소의 이름이 조금 긴데, 페닐 에사에탄 놀라민 앤 메틸 트랜스퍼레이스. 그러니까 메틸기를 갖다 붙이는 거니까 메틸 트랜스퍼레이스라는 거고, 페닐에탄올아니민의 질소에다가 뭐 갖다 붙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메틸기를 갖다 붙이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메틸기의 유래는 어디냐? 뭐 어디 있는 메틸기를 뺏어오는 거냐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있는 메틸기를 뺏어오는 거냐면 SAM 이놈의 메틸기를 빼앗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SAM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이 SAM이라는 놈의 풀네임이 뭘까요? 아데노실 메사이론이란 친구예요. 이름만 봐도
메사이온인에 아데노신이 붙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SAM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냥 ATP랑 SAM이 결합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 와중에 인산기 3개는 빠지겠죠. 인산기 3개는 빠지니까 아데노실 메타이오닉이겠죠. 근데 제가 잘못 썼네요. 메사이온. 근데 알다시피 ATP에 메틸기가 붙어있진 않잖아요. 그럼 메사이온인에 메틸기가 붙어있는 거겠죠. 이 메사이온인의 메틸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호모시스테인이랑 메사이온이랑 구조가 거의 비슷한데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호모시스테인에 메틸기를 하나 딱 붙여주면 메사이온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SAM이라는 친구는 노르에피네프린을 에피네프린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메틸기를 노르에피네프린한테 주고 나면 어떻게 바뀌겠어요? 호모시스테인과 아데노신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왜? SAM이 애초에 아데노신이랑 메사이오닌이 합쳐진 거잖아요. 근데 메사이오닌에 메틸기 뺏어가면 호모시스테인 된다고 했고 아데노신은 그대로 아데노신인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노르에피네프린이 에피네프린으로 변하는 과정에서는 효소가 페닐 에사노라민 앤 메틸 트랜스퍼레이즈가 작용을 하고 이때 메틸기를 기부하는 친구가 SAM이다. 그리고 이 SAM은 메틸기를 기부하고 나면 호모시스테인이랑 아데노신이 된다 라는 겁니다. 이 셈이라는 애는 이 과정에서만 메틸기를 기부하는 애가 아니라 그냥 다른 과정에서도 메틸기를 기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SAM이 얘도 재생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얘가 생기지 않고 계속 소모되기만 하면 이 과정이 일어날 수 없겠죠. 그러면 이 과정은 어떻게 일어나냐? SAM의 재생성은 어떻게 일어나냐? 를 알아볼게요. 아까 말했죠. SAM에서 중요한 재료는 메사이온이랑 ATP예요. 그러니까 SAM을 사용하면 계속 호모시스테인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호모시스테인을 다시 메사이온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호모시스테인을 메사이온으로 바꿔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호모시스테인을 메사이온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메틸기를 붙여야 되는데 이때 메틸기를 어디서 뺏어오냐면 N5 메틸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에서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틸기를 주고 나면 당연히 N5 메틸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는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폴레이트가 있어야지 N5 폴레이트가 만들어졌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있어줘야지 이 메사이오닌이 재생성이 되면서 결국에 셈이 재생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바이타민 B12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바이타민 B12가 적어지면 호모시스테인은 올라가고
메사이오닌은 감소를 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폴레이트가 부족하든 바이타민 B2가 부족하든 이 과정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 메사이오닌, 샘, 그 다음에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가 줄어들 텐데, 그래서 결국에 일어날 수 있는 게 메갈로블래스틱 아네미아가 일어날 수 있겠죠. 얘네가 DNA 합성에 중요한 애들인데 얘네가 부족해지면 적혈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적혈구 하나의 크기가 좀 커져서 커지는 식의 빈혈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건데, 이게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대충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타이로신이 에피네프린이 되는 이 경로를 하나하나 다 살펴봤어요. 타이로신이 도파가 될 때는 타이로신 하이드록실레이즈가 OH기를 붙어주고, 이 과정에서의 코팩터는 BH4다. 도파에서 도파민이 되는 과정에서는 도파 디칼복실레이즈가 작용을 하고, 여기서의 코팩터는 바이타민 B6다. 그 다음에 도파민이 노르에피네프린이 되는 경우에는 여기 또 OH기를 하나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작용하는 효소가 도파민 베타 하이드록실레이즈고 코팩터는 바이타민 C다. 노르에피네프린이 에피네프린이 되는 이 경우에는 아까 뭐라고 했었죠? 메칠기를 붙여준다고 했었죠? 그 메칠기는 SAMS 아데노신 메사이오닌부터 유래가 된다 라는 거고, 이 과정을 촉매하는 효소는 페닐에탄오라민 and 메틸 트랜스퍼레이스가 된다 라는 겁니다. 말이 길었죠? 그리고 이 타이로신은 알다시피 갑상선에서 T3, T4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아이오딘이 갖다가 붙으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이 타이로신이 또 몸에서 멜라닌이 될 수가 있어요. 멜라닌. 저번에 얘기했었죠. 이 멜라닌이 되는 과정에서 타이로시네이스가 타이로신을 도파퀴논으로 바꿔주고, 얘가 폴리머를 형성하면서 멜라닌이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타이로시네이즈가 이에 고장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멜라닌이 줄어들겠죠. 뭐 간단하죠. 멜라닌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당연히 알비니즘이 일어날 수 있겠죠. 오큐테이니스 알비니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이랑 피부에 멜라닌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얘를 줄여서 OCA라고 부르는데, OCA 타입 1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타이로신 베이스가 고장난 거예요. 그러면 타입 2도 있으니까 타입 1이 있겠죠. 그럼 타입 2가 뭐냐? 얘는 멜라닌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타이로신 트랜스포터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멜라닌 부족이 일어난다는 건데, 당연히 하얀 피부, 노랑머리, 파랑 눈, 우리가 알고 있는 백인의 형태를 띠겠죠. 그러니까 멜라닌이 부족하면 당연히 화상의 위험이 늘 거고, 피부 화상, 자외선이 취약해지니까 피부암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이 OCA가 타이로시네이스가 고장나거나 타이로신 트랜스포터가 고장나는 게 아니라 최대학 히가시 신드롬으로부터 생길 수도 있는데, 얘는 뭐냐, 마이크로 튜브 미세소관이 고장난 거예요. 미세소관이 사이토스켈레톤의 종류잖아요. 이 미세소관을 통해 가지고 카이네신이랑 뭐 다이네인 뭐 이런 애들이 두 발로 귀엽게 걸어가면서 물질들을 이동시키는 뭐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튜브를 고장나니까 세포 안에서 멜라닌이든 뭐 타이로신이든 이동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이동을. 그러니까 멜라노사이트에서 멜라닌을 만들어 봤자 얘가 이동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신드롬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도 알비니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타입 2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이 최대학 히가시 신드롬이 있는 사람은 마이크로튜블이 고장나면 우리 호중구들도 일을 못해요. 호중구는 세포 모양을 바꿔가면서 대식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집어삼키고 그 다음에 얘가 어딘가에 모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약간 세포 이동을 하고 이럴 때 마이크로튜블이 중요하게 필요한데, 그래서 마이크로튜블이 고장나게 되면 일단은 면역 체계 자체가 되게 고장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중구가 고장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조금 딴 얘기지만 콜치신 이런 그 가우트에 쓰이는 약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약물들이 작용하는 원리 자체가 마이크로튜브를 억제시켜가지고 생성을 억제시켜가지고 호중구가 일을 잘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최대학 히가시 신드롬에서도 마이크로튜브리 고장이 나가지고 멜라닌이 제대로 이동을 못해가지고 알비니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로신은 또 다르게 세상이 타이로신은 아주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푸마웨이트랑 얘는 TCA 사이클의 하나의 대사산물이죠. 그 다음에 아세토아세테이트랑 키톤바디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 중간에 이 과정이 되게 복잡한데 다 얘기하기엔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한 가지만 다룰 건데, 타이로신이 대사가 되면서 중간에 호모젠티스틱 애시드 이런 놈이 생기게 돼요. 호모젠티스틱 애시드랑 똑같은 게 뭐예요? 호모젠티스테이트 애시드가 소수를 주고 나면 애시드 대신에 그냥 에이트 붙이잖아요. 락틱 애시드랑 락테이트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둘 중 뭐라 부르든지 상관이 없고 중간에 여러 물질이 생기게 되는데, 이 HGA를 대사해주는 놈이 이 효소가 호모젠티스테이트 1,2 다이옥시지네이스 라는 애가 HGA를 대사를 해주고 얘네들이 쭉 가다가 결국엔 푸마웨이트랑 아세토아세테이트로
대사가 되게 되는 건데, 이 효소가 맛대가리가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HGA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HGA가 높아져서 몸에 쌓이게 돼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병이 뭐냐? 병 이름이 알카토뉴리아 라는 병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병이 뭐냐? 호모젠티스테이트 본투 다이옥시지네이스 부족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불러도 돼요. 호모젠티스틱 애시드 옥시지네이스 뭐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HGA가 쌓인다는 거예요. 얘놈이. 얘는 상염색체 열성이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둘 다 뭐 헤테로자이고스예요. 근데 내가 병이 걸리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 HGA가 많은 게, 이 HGA가 폴리머를 형성할 수 있어요. 얘가 폴리머를 형성하게 되면 검정색이 돼요. 검정색. 그리고 이 검정색 피그멘트가 쌓이는 거예요. 몸에 쌓이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쌓일 수 있냐? 관절, 연골, 뭐 이런 데에 쌓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발생하겠어요?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뭐 엑스레이 찍어보면 무릎이나 엉덩이 쪽에 약간 칼시피케이션이 된 것들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검정색 피그멘트가 오줌으로 나와서 약간, 얘가 오줌으로 나오게 되면 처음에는 노랑이었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HG가 또 폴리머를 형성하면서 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 오줌을 받아봤을 때, 이 병이 있는 애기들 오줌을 받아보면 처음에 노란색이었다가 HG가 폴리머를 형성하면서 오줌이 까매지는 기이한 형상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HGA가 올라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치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뭐가 문제예요? 타이로신이 HGA가 됐다가 그 다음 과정으로 못 가는 게 문제잖아. 그래서 HGA가 쌓이는 게 문제니까 HGA가 안 쌓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타이로신을 덜 먹어야겠죠. 타이로신만 안 먹으면 됩니까? 페닐알라닌도 안 먹어야겠죠. 왜? 페닐알라닌이 타이로신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병을 가진 사람들에서는 그래서 타이로신과 페닐알라닌을 둘 다 먹으면 안 된다, 제한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타이로신이 도파가 되고
도파민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였지? 노르에피네프린이 되고, 에피네프린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타이로신 말고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이런 놈들도 분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는 분해가 어떻게 되냐? 마오랑 콤트라는 애로 분해가 돼요. 둘 다 효소 이름이에요. 효소 이름. 도파민은 마오랑 콤트 한 번씩 만나고 나면 HVA 호모 파닐릭 애시드가 돼요. 그러니까 마오를 먼저 만나든 콤트를 먼저 만나든 상관없어요. 마오 만났다 콤트 만나든 콤트 만났다 마오 만나든 결국에 얘는 분해가 돼서 HVA가 된다라는 거고, 노르에피네프린이랑 에피네프린은 얘도 마오를 먼저 만나든 콤트를 먼저 만나든 상관이 없어요. 얘도 둘 다 가능한데 얘는 중간 산물들을 알아놓는 게 좀 중요한데, 노르에피네프린이 콤트를 먼저 만나면 노르메타네프린이 되고, 에피네프린이 콤트를 먼저 만나게 되면 그냥 메타네프린이 돼요. 그 다음에 얘 둘이 각각 마오를 만나게 되면 VMA가 돼요. 얘는 이름이 뭐냐? 아닐리 만델릭 애시드가 돼요. 근데 얘네 둘 다 마오를 먼저 만나도 상관없다 했죠?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마오를 먼저 만나면 둘 다 다이하이드로시 만델릭 애시드가 되고, 얘가 나중에 또 콤트를 만나면 VMA가 돼요. 그래서 이 VMA랑 메타네프린이나 뭐 이런 중간 산물들을 왜 적어놨냐 라는 게 의문이시죠. 이 중간 것들을 다 알아야 되냐, 이거를 왜 얘기한 거냐면, 피오크로모사이토마, 이거 암이죠. 암. 이거 근데 무슨 암이에요? 암인데 카테콜아민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에서 카테콜아민들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몸에서는 이 카테콜아민들을 분해를 할 거 아니에요?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얘네들을 분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암에서 메타네프린 여기 있죠? 메타네프린 여기 이랑 VMA 얘는 여기 있죠? 이런 카테콜아민들의 대사 물질들의 농도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VMA를 24시간 동안 계속 모으면서 레벨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에는 메타네프린이랑 노르메타네프린, 그러니까 얘랑 얘 있잖아요. 이 메타네프린들을 24시간 동안 오줌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이 피오크로모사이토마를 진단하는데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로신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얘기를 안 한 것도 많아요. 타이로신이 HGA가 됐다가 저거 해서 푸마레이트랑 아세토아세테이트가 되는 과정이 훨씬 더 뭐가 많고, 이 과정에서 다른 요소들이 잘못되면
타이로시네미아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시간 없어서 이것도 안 했고, 뭐 그냥 여러 얘기들을 좀 생략을 했는데, 어쨌거나 이 정도 내용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